어디까지가 소버린 AI인가? 밴드 전동근.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도입한 것은 1970년대 초반 F-4 팬텀과 F-5 제공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에는 F-15, F-16을 미국에서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절충교역 오프셋 트레이드를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기술 이전 경험은 KAI가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결국 FA-50 경공격기와 KF-21 보라매로 이어졌다. 오늘날 KF-21의 국산화율은 63%를 넘어섰고 50년 가까운 시행착오 끝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자국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해군의 경우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90년대 독일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구매해 운용하던 대한민국 해군은 이후 장보고-II, III 사업을 통해 설계건조 능력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진화의 궤적은 기계적 국산화가 아닌 축적된 기술 주권 사브런 케이퍼빌러티의 결과다. 그렇다면 AI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소버린 AI 사브런 AI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 있다. 정부는 국산 AI 생태계 육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는 앞다투어 AI 내재화를 외친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도 AI 파일럿, AI 전장관리체계 등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열풍 속에는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자칫 자급자족으로 오해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기술 주권은 독립이 아니라 주도권이다. 소버린 AI의 본질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쓰지 말자가 아니다. 국가가 AI의 사용 방향과 활용 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 주권적 통제력, 즉 AI 주도권 AI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한다. 미국의 오픈 AI, ANTHROPIC, PALANTIR, 실드 AI 같은 기업들은 매년 조 단위의 투자를 받으며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대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모델과 생태계를 자체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AI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AI를 현명하게 활용해 국방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마치 KAI가 F-16 기술 이전을 통해 FA-50을 개발했듯 이미 검증된 AI SDK SOFTWAR이 디벨로프먼트 킷나 모델을 도입해 대한민국의 전장 환경에 맞게 재설계 적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접근이다. AI 도입 종속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국방 분야에서는 보안과 망분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폐쇄망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온프레미스 마이너스 프레미스 AI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해외 AI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데이터 유출이나 정보 종속 우려는 대부분 근거가 약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산 AI 기업들이 제공하는 SDK 기반 AI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SDK는 특정 무기체계나 플랫폼에 맞게 재개발이 가능하고 개발된 지적 재산 IP는 국내 방산 기업이 소유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데스크톱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논문을 쓴다고 하자 그때 작성된 문서가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전송되거나 저작권이 MS로 귀속되는가? 아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용되는 AI SDK는 단순히 도구이며 그 위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은 철저히 사용자, 즉 우리나라의 자산이다. 진짜 소버린 AI는 AI를 다루는 사람과 체계에 있다. 진정한 소버린 AI는 국산 알고리즘보다 국산 운영 체계와 인재 역량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외국의 AI 도구를 쓰더라도 그 도구를 이해하고 수정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산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아직 AI, 오퍼레이터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R&D 프로젝트가 여전히 개발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전장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와 연동되지 않는다. 전투조종사, 항법사, 정찰병 등 실전 사용자가 AI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주권은 코드를 누가 짰느냐보다 AI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치 F-35를 사왔다고 해서
조종사가 없는 나라가 전투력을 갖출 수 없는 것처럼 AI도 단순히 모델을 만든다고 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운영하고 훈련시키고 우리 전장에 맞게 학습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소버린 AI가 된다. 기술 독립이 아닌 전략적 자립. 결국 소버린 AI의 방향은 기술 독립 인디펜던스이 아니라 전략적 자립 오타너미여야 한다. 우리가 외국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도적으로 전장 환경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립이다. KAI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FA-50을 만들어 동남아 중동에 수출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산 AI도 글로벌 AI 소프트웨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산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국산 AI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라로 전환해야 한다. 방산 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가 함께 협력해 외산 기술을 흡수하고 그 위에 대한민국형 전장 데이터와 임무 체계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이 필요하다. 소버린 AI, 이제 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AI 주권은 기술을 넘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누가 만든 기술이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어떤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느냐가 본질이다. 우리가 AI를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폐쇄적 국산화가 아니라 개방형 자주화 오픈 사브런티다. 기술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최고 기술을 끌어와 우리의 전장, 우리의 전투 개념, 우리의 임무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소버린 AI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이 아니라 컨트롤드 바이 코리아라는 운영 철학에서 완성된다. 결국 AI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기술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나라다. 국산화율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화율이다. 절충교역 오프셋 트레이드는 방위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어국이 비국의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대가로 비국이 어국의 부품을 일정 비율로 구매하거나 기술 이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1990년대 대한민국이 F-15와 F-16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외산 의존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거쳐 마침내 KF-21 보람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이후 대한민국은 반세기 넘게 외산 기술을 추격하며 국산화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우리가 자체 기술로 만들었는가? 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세계 시장에 팔고 있는가? 로 말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주요 방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10배 가까이 커졌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대규모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지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공급국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과거 기술을 받던 나라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산화율이 아닌 수출화율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전략 지표가 되어야 한다. 국산화율 신화의 그림자. 국산화율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방산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이 지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산화율은 본질적으로 내수 순환형 지표이기 때문이다. 내수 중심의 기술 개발과 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더 큰 목표가 희미해졌다. 방산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 전쟁이다. 기술은 국산화될 수 있어도 시장은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국산화율 90%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도 수출한 건 없으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더 큰 문제는 국산화율을 위한 국산화다. 실질적 기술 내재화보다는 단순 조립과 비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치만 부풀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산화율은 경쟁력의 지표가 아니라 통계상의 안도감을 주는 숫자로 변질되었다. 이제는 수출화율의 시대? 앞으로 방산의 경쟁력은 우리가 얼마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사가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수출화율 EXPORTIGATION 레이트는 단순한 판매량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 인력, 제도, 시장 구조 전반이 글로벌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다. 수출화율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1. 기술의 개방성 오펀. 아커텍처 - 외국 플랫폼과의 연동 가능성 및 현지 국가 부품과의 호환성. 2. 규제의 유연성 엑스포트 컴플라이언스 - ITAR, DSP, EAR 등 국제 수출 규정의 내재화. 3. 시장 대응성 마크업 리스판시브너스 - 빠른 의사결정과 소규모 맞춤형 생산 체계.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국산 기술도 세계 시장에서는 닫힌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수출화율의 핵심은 사브런 AI. 미래 방산의 중심은 무기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자율성 AI 오토노미다. 진정한 국산화란 AI를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AI가 한국의 전략법작전 철학에 따라 학습되고 운용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브런 AI는 수출을 통해 더 강해진다. 미국의 실드 AI와 ANDURIL 그리고 이스라엘의 라파이엘은 모두 동맹국과의 실전, 협업을 통해 AI를 발전시켰다. AI는 데이터 생태계 속에서만 진화하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국산화 정책은 AI 발전을 가로막는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사브런 AI 강국이 되려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동맹국과 AI 생태계를 공유하는 수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수출화율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해야 한다. 수출화율 중심 사고는 국가 전략과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꾼다. 이러한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위사업청 DAPA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국산화율 중심의 평가기관에서 벗어나 수출형 생태계 설계자로 변해야 한다. R&D 평가 기준도 기술 내재화보다 수출 잠재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두 번째, 민간 주도형 수출 플랫폼. 구축 마이너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과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디펜스 텍 엑스포트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수출 바우처 지원이 아니라 해외 군사 규정 계약 체계 인증 체계를 내재화한 플랫폼형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 AI 국방 수출 데이터 센터 설립. 마이너스각 무기 체계의 AI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해외 파트너와 실시간 검증 가능한 디지털 트윈, 디펜스 디지털 트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동맹 신뢰의 문제다. 수출화율은 대한민국의 다음 50년 전략 지표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국산화율을 향한 집념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K2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현무 등 세계적 무기체계가 탄생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수출화율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폴란드, 호주, 사우디 상공을 날고 한국형 AI 기술이 NATO 작전망에 통합되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국산화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기술 자립은 고립된 울타리안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정중앙에서 완성된다. 국산화율은 출발점이었다. 이제 수출화율이 우리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미국 민간주도 국방개발이 주는 교훈.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성공 이후 미국의 우주개발은 오랜 기간 정체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2000년대 초반까지 NASA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관주도 개발 방식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3년 스페이스X가 등장했다. 수차례 실패 끝에 민간 자본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미국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다. NASA는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로켓 개발 발사와 같은 비핵심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우주개발을 넘어 미국 국방개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DARPA가 인터넷 GPS 등 핵심 기술을 창출했지만 AI 드론 자율 비행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시대에는 기존의 관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국방혁신단 DIU를 설립했고 팔란티어 안드릴 쉴드 AI 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들 기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였고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 새로운 형태의 민간 주도 국방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방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 변화 과정에서 NASA나 DARPA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이 속도와 효율을 제공해주면서 공공기관은 더 전략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NASA는 국가전략기술표준장기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했고 DARPA는 여전히 기초원천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비용 대비 효율이 중요한 페이로드, 이동 플랫폼 반복, 생산, 테스트 등은 민간이 훨씬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수행했다. 이 조합이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국방 기술 생태계로 끌어올린 힘이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항우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굳건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AI가 산업과 국방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에는 기존의 주도 방식만으로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어렵다.
AI 기반 무인체계,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는 민간의 빠른 개발력과 정부의 전략적 조정 능력이 결합될 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하는 기관에서 핵심 기술 중심의 전략기관으로의 전환이 없다면 국가 전체의 기술 도약 또한 요원하다. 미국의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민간 주도 개발은 공공기관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민간 주도 국방 개발이라는 말에 일부 기관이 예산 축소나 역할 축소를 걱정하며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험은 그 반대 결과를 보여준다. NASA와 DARPA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민간이 혁신 속도를 제공해준 덕분에 공공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시험평가, 표준화, 장기 연구개발 등 민간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의사결정권자들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할 때이다. 지금의 연구개발 획득 체계로 세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 AI 기반 무인체계, 전장 데이터 통합,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는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전략성이 결합된 생태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로운 국방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AI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 우리는 민간의 속도와 공공의 전략성을 결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미국의 전환이 NASA를 약화시키지 않았듯 한국도 출연형과 방산, 연구기관이 민간과 새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바로 한국이 AI 우주 국방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우리는 그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